하십시오. 네, 의정부 시각 박지혜입니다. 장관님,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질의에서 회시율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사실 대통령님과 장관님 말씀하신 거는 계획 대비 발행률 말씀하신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저희 슬라이드 보시면은 계획은 이렇게 판매 목표액이라는 수치로 매해 늘어나지만 실제 판매액이 목표만큼 차오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지적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2022년, 2023년에 70%대에 이르렀는데 작년에는 81%까지 조금 올랐습니다. 이거는 사실 업종을 확대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업종을 확대하니까 방금 김원희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그 가맹 업종을 확대할 때부터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업종을 확대하면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전통시장 육성이나 그 골목상점 육성이라는 그런 정책 취지에 반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초기부터 지적이 되었었는데 사실 그 결과가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온누리 상품권과 관련해서 의도된 만큼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평소의 노력이 중기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이 업종 확대 조치가 있었을 때 국회 예산처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업종 확대 이후에 이 확대된 업종별로 얼마나 금액이 증가하는지 증감 추이를 파악을 해서 면밀히 살펴야 된다 지적한 바가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살펴보니까 올해 9월까지만 해도 확대된 업종에서만 582억 9천만 원 엄청 늘었죠. 보건업종 한 업종에서만 445억 원이 사용이 됐어요. 사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지금 그리고 그 한 약국에서 지금 200억 가량이 사용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 수치를 점검을 했다면 저는 중기부가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지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형 병원이나 약국에서 온누리 상품권 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 이게 전통시장 육성이랑 어긋나는 상황인 것 같다. 이런 것이 현장의 소상공인들에서도 풍문처럼 계속 떠돌고 있었던 얘기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평소에 중기부가 좀 가려듣고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어떠신가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내년에는 이제 관련된 그 업종별로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네. 구축 예정입니다. 보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업종 확대 조치를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앞서 뭐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기준도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맞는지를 포함을 해서 대책을 종합적으로 전통시장 내에 소상공인을 촉진하겠다고 하는 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소상공인 정책 전반적으로 조금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을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 폐업이 지금 자영업자 폐업이 100만 명이 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중소기업 중앙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부 지원을 활용하지 않는 소상공인 비중이 78%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정부 지원 내용을 알지 못해서 이게 67%나 됩니다. 사실 이런 지원 정책 홍보 및 전달 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어떻게 정책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소상공인 24 홈페이지나 지방청 그리고 지역센터 소상공인 협단체 통해서 좀 하고 있는데요. 폐업 업체들 숫자가 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보니까 지금 자영업자의 그 연령별 자영업자 이런 통계를 보면요.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 수가 지난해만 해도 210만 명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정보 전달 체계에 있어서 이런 그 인구학적 특성이라든지 이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신청 방법이나 요건에 있어서도 이런 자영업자들의 특성을 감안해서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스톱 폐업 지원 사업 저희가 대표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모집 공고문을 보면 신청 접수를 온라인으로만 받게 돼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13개나 됩니다. 그리고 이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스스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체크리스트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구체적인 안내 없이 공고문 내용 그대로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또다시 그냥 반복적으로 제시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제공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이유 때문인지 최근 3년간 신청자의 20% 이상이 자격 요건 미충족,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탈락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주권정부에서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해야 된다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절차 간소화라든지 대면 상담 확대,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편의 제고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지금 답변 드릴까요? 아니면 한꺼번에 주시면. 네, 그럼 마지막에 예, 예. 답변해 주시고요. 네. 짤막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최근의 사례인데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모여 있는 집합상가의 경우에 그 전기 계약이 점포별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 대표법인 명의로 한국전력과 단일 계약을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점포는 성실하게 전기료를 납부를 했더라도 만약에 그 관리인이나 대표 법인이 전기세를 체납한 경우에 단전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그 입점해 있는 점포들이 대부분 폐업하거나 이전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중기부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풀어줘야 하는 그런 중기부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소상공인들이 개별 납부로 공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관리인이 체납할 경우에 중기부가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만든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개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떠신가요? 첫 번째 그럼 원스톱 폐업 절차 관련된 부분부터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 신청 절차가 좀 단순해져야 되고 그리고 연령이나 디지털을 사용하실 때와 안 하실 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좀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류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R&D나 여러 부분에 걸쳐서 모두 다 지금 정부 전체적으로 얘기 나오고 붙는 부분이라서 이 전달 체계라고 하는 거 어떻게 간소화할 건지 좀 더 쉽게 어떻게 전달할 거냐라는 거를 심각하게 보고 이 부분은 좀 대책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야말로 AI 들어가서 좀 더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부분 방안들도 좀 고민할 거고요. 집합상가 관련된 부분, 네네, 예, 전반적으로 다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집합상가 관련된 부분은 뭐 지적해 주셔가지고 내용 파악해 봤고 지금 전북에서 일어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북청에서 일단 지원단 변호사 연결해서 저희가 대리 소송하시거나 혹은 소진공 자금 연계하는 건 좀 긴급하게 대응은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구성대책 협의체에도 참여해서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이 집합 건물 관련된 전기요금 부분에서는 지난번 부담금과 크레딧에도 또 사실 전기요금을 얼마나 내셨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전기요금 신청 못하셨던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개선하는 것이 좋을지 워낙 이 구축과 관련된 구축 비용도 꽤 드는 일이고 해서 이 부분은 좀 별도로 보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박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